네, 오늘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통해서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바로 의사하기, 호주 의사되기. 오늘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강연 제목입니다. 수강자가 100여 명이 몰려서 북적북적했다고 하는데요. 의사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가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요. 국회의원 가족과 정계 거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설 응급차를 50만 원을 주고 뺑뺑 돌다가 결국 찾기는 찾았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미 상태가 되게 악화된 상황이었고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한국 의사가 없어 아무도. 이것이 무너졌을 적에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난 힘들다고 봐요. 소방관들도 연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가중이 되었어요. 김선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9 재이송 건수가 2,600건이 넘었는데요. 이 중 40%가 의사가 없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유지가 힘들 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수진 의원님. 지금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를 저희가 조금 전에 공개해드렸는데 그러니까 119 구급대 재이송의 사유 중에서 40%가 전문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김선민 의원님 저희 그 조국혁신당 의원 워크샵 곡성 영광에서 어제부터 있었던 거 지금 저녁 일정까지 하시면서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이 자료 자체가 이제 공개되게 된 게 심각한 사례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구로역에서 이제 그 수리를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예. 4분 거리에 구로 고대병원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고 했고 서울연세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강서구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그 시간이 무려 1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그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가 병원 14곳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지금 입원할 병상이 없어서 병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례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길 위에서 죽을 수도 있다. 길 위의 죽음. 이런 사례들이 뉴스에서만 나오는 사례가 아니라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선민 의원께서 공개한 자료도 이제 전문의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뺑뺑 돈다라는 건데 이게 자료 자체가 상반기까지입니다.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8월은 더 심각했을 수 있고 그리고 곧 돌아올 추석에는 더 사건 사고도 많고 환자도 또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더 이게 심각해질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요.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특히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중증인지 경증인지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환자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물론 부담금을 조금 올리겠지만 지금이야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발상 자체가 결국은 있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병원에 뭐 아는 사람 있는 사람들만 응급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됐거든요. 예. 굉장히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탄탄한 의료 체계는 우리 국민 누구나 자부심으로 느낄 만한 그런 우리의 제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네. 저희가 절망으로 가고 있는지 참 안타깝고요. 이런 보편적인 혜택을 망가뜨려서 특수한 몇몇 사람들한테 특권, 혜택으로 특혜로 만드는 거 이거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목적인지 정말 화가 나서 국민들의 그 모든 마음이 이럴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오늘 지지율 발표된 거 보면
뭐 전체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중에 두 번째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여론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은 틀리지 않다. 다만 지금의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과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서 걱정도 하고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가 좀 거론됐으면 어땠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었을 텐데 일단 의제는 안 됐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승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좀 이렇게 기류를 보면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누군가 해야 되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 태도 자체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네.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이러한 큰 굵직한 사건들 외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고집스러워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는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는 다이빙을 하는데 스쿠버 다이빙보다 사건 사고율이 더 높은 게 오히려 아무 장비 없이 들어가는 프리다이빙입니다. 몸에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프리다이빙인데 사고가 언제 발생하냐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최고 깊이까지 들어가서 나 괜찮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 네. 한 번 더 들어가서 기록 갱신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지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뭔가 위급함이 느껴지고 뭔가의 빨간 신호들이 들어온다면 물 밖에 나와서 한번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숨을 고를 역할은 바로 여당과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될 때인데요. 그걸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어려운 길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어려운 길이 국민의 민심과 여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정말 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쉬운 길로 가셔라, 인기 영합해라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숨고르게 할 시간, 그런 정책적 전환점들은 지금 여당과 함께 좀 만들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